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4급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시험이에요. 1월 시험 대비해서 중요한 내용 저와 함께 정리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난이도 살펴보는 시간부터 가질게요. 자, 지난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중, 그리고 독해와 쓰기가 중상, 그리고 상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해서 전반적으로는 중상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출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독해와 쓰기 이 부분이 유독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자, 특히나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어휘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요. 저랑 같이 뒤에 장문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다룰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유사표현 문제를 좀 다뤄볼게요. 유사표현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죠. 제시문장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원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비싸다가 아니라 저렴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볼 거고요. 또 그리고 유사표현들을 몇 개 한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문제를 준비했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시표현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쓰기는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형용사 장문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듣기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제시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儿附近有很多餐馆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찬관이라는 단어 잘 봐주시고요. 관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장소 명사라는 거 눈치챌 수 있고요. 앞에 찬이라는 글자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요거 우리 한국식 득음으로도 찬이라는 발음을 내죠. 끼니 찬자예요. 그러면 끼니를 해결하는 장소, 식당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듣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시 문장만 하나 달랑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옆에다가 식당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부근에 아주 많은 식당이 있다. 식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식당이라고 했는데 또 음원에서는 뭐 다른 장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식당이 있다라고 인지를 잘 해두신 상태에서 스크립트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北京的王府井非常有名. 자, 북경의 왕푸징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周末有很多人来这儿逛逛街. 자, 주말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逛逛街 둘러보고 쇼핑도 하고 한대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这边有很多著名的餐厅和茶馆이라고 하네요. 여기 장소 나왔습니다. 餐厅和茶馆. 餐厅和茶馆 뭡니까? 식당과 차를 마시는 곳, 뭐 카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아까 제시 문장에서 식당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일치라고 정답 O 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是游客来北京必须要去的地方之一라고 하고 있어요. 여행객들이 베이징에 왔을 때 필수적으로 꼭 가야 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처음에 제시 문장을 보셨을 때부터 이 주변에는 식당이 아주 많다, 식당이 아주 많다, 식당이 아주 많다라고 했는데 찬팅으로 음원에선 나왔죠. 해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식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지금 제시 문장에서는 찬관이라고 했고요. 음원에서는 찬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따가 단어 정리할 때 식당을 나타내는 표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유사 표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제시 문장에 今天的会议已经结束了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结束 요거 이 시간에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结束 结束 뭡니까 여러분? 종료되다, 끝나다 라는 뜻이에요. 요 단어 왜 제가 강조를 했냐면 여러분 시작하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하면 다들 대답하세요. 开始 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끝나다, 종료되다는 뭐예요?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작만 알지 마시고 종료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시작하다는 开始, 그럼 종료되다는 结束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요 단어의 뜻을 몰랐다 할지라도 앞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已经什么什么了, 已经 이미 뭐뭐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회의는 이미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뭘 메모해야 될까?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남 이런 식으로 본인만 알 수 있는 표식 한국어로 아예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회의가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죠. 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오늘의 회의가 이미 끝났는지 아닌지 그거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신 상태에서 자 스크립트에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아왕 부르면서 这次会议本来是 여러분 本来是什么什么的 本来 뜻이 뭡니까 여러분? 본래, 원래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오늘 회의가, 이번 회의가 원래는 뭐뭐 하려고 했었거든 이라고 하면 그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 미리 알아두신 상태에서 这次会议本来是由张主任负责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장 주임이 책임을 지는 건데 하면서 여기 중요한 표현 딴이 나왔어요. 여러분 두 글자로 딴시, 한 글자로 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는 순간 원래 예상대로, 원래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자 그러나 他今天突然有事 그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不能上班 출근을 할 수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你能帮我进行吗? 당신 나를 도와서 혹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我一个人做不到 나 혼자서는 做不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뿌의 위치 잘 보세요. 수로 뒤에 있어요. 보어로 쓰였습니다. 가능 보어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나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다시 전반적인 내용 정리 좀 할까요? 자 회의는 이미 끝났다 보다는 나 혼자 준비하는데 할 수가 없어. 나를 좀 도와주겠어? 하면 이미 시작하기는커녕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해서 회의는 이미 끝났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언급되지 않은 거 우리의 내피셜로 그냥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급이 되지 않은 건 아예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도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시작하다는 开始, 종료되다, 结束. 그리고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还没开始,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还没结束 이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옆에 한국어로 메모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 좀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 식당을 나타내는 표현 뭐였어요? 찬팅, 찬팅. 그런데 이거 팅을 살짝 바꿔서 찬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찬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식당 많이들 하시죠. 식당. 사실 식당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또 HSK에서는 찬팅과 찬관이 대부분 출제가 되므로 이 표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으로 끝나는 표현 중에서 아까도 등장했었던 차관, 차관, 차를 마시는 장소 이것도 알아두시고 또 우리 요즘에 카페도 많이 가죠. 커피를 마시는 장소 살짝 바꿔서 카페관, 카페관. 끝에만 살짝 바꿔서 카페팅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같은 뜻인데도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괜히 틀린 것 같이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어로 메모해 두시고 옳고 그름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작하다는 뭐였습니까? 开始, 开始 반이옵니다. 반대로 종료되다는 结束. 结束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还没开始. 还没开始. 자, 그 다음에 이미 끝났어. 已经结束了. 여러분 이런 표현들 잘 익혀두셔서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아니면 이미 끝났어 같은 표현들은 미리 메모해 두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독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세 문장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첫 문장을 먼저 잘 고르자. 자, 첫 문장을 잘 먼저 고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다른 서술하는 내용보다 뭐가 주어를 잘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시하는 표현들을 잘 짚어주는 게 중요한데 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찌오에다 표시를 좀 할게요. 찌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처음 시작부터 쓰이기보다는 A 하자마자 꽃비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在什么什么 리. 여러분 在 하면 어디에 위치해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在一个月的时间里라고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시간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배열을 하는 게 좋을까? 다시 한번 첫 문장, 주어가 뭔지 지시하는 표현을 먼저 첫 문장으로 놔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00만 권이 넘게 팔렸어. 혹은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 먼저 A로서 처음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那位作家的新作品特别受欢迎.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작가의 새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 그래서 이제 뭐 100만 권도 넘게 팔리고 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100만 권이 넘게 팔렸어 라고 하기보다는 A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 작가의 새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전제를 좀 깔아줄까요? 1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벌써 바로 100만 권 넘게 팔렸어 라고 순서를 정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A, C, B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작가의 새 작품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 라고 먼저 상황을 설명해 준 상태에서 1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바로 100만 권이 넘게 팔렸어 라고 서술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좋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먼저 표시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쭈어로 시작하는 문장 먼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B 문장에서는 여러분 요걸 좀 봐두시는 게 좋겠어요. 对什么什么的人来说对什么什么的人来说对什么什么的人来说 하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거든요. 해서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怎么样이 뒤에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김치는 매운 것도 아니야 같은 뒤에 어떤 내용이 더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很有可能看不懂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有可能, 뭐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B하고 C 간의 관계를 먼저 보시자면 没学过的人来说对没学过的人来说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못 알아볼 확률이 매우 높아.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가만히 있다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알아보지 못할 거야. 뭐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먼저 주어부터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 문장으로 바로 A가 나오는 게 좋겠죠. 정답은 먼저 A, B, C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라는 문장에서 확실하게 주어를 지칭합니다. 这篇文章里的词太难了. 이 글의 단어들이, 词 하면 단어라는 뜻이죠. 이 글의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배운 적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못 알아볼 확률이 매우 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확실하게 주어를 지칭하는 표현들을 꼭 첫 문장으로 배열해 주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좀 중요하다라고 찝고 싶어요. A 같은 경우에는 比如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比如 뭡니까? 예를 들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은 역시나 첫 문장부터 바로 쓰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첫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내려놓으셔도 좋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甚至 甚至 뭐예요? 심지어 라는 뜻의 단어예요. 심지어도 역시 가만히 있다가 심지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을 설명한 후에 심지어 이러기까지 해요. 뒤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치를 하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상 C라는 문장이 첫 문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科技的发展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科技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단어 한번 좀 볼게요. 科学技术 과학기술을 줄여서 科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改变了 바꿨습니다. 무엇을? 我们的生活方式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꿨어요 라고 먼저 상황 설명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자, 그러면 뭐 과학기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제 예시를 들겠죠. 예를 들어 자, 집안에서요. 在家里用电脑能买到所有的东西 집안에서 모든 물건들을 다 살 수가 있대요. 심지어 뭐까지 살 수도 있어요. 뭘 살 수 있을까? 还能买到其他国家的东西 다른 우리나라 것이 아닌 외국의 물건까지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예 처음 시작할 때 比如나 甚至 같은 키워드들은 잘 외워두셨다가 첫 문장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답은 C, A, B 순서대로 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았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모든 물건들을 다 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외국의 물건도 집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그냥 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배치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문장에 어떤 것이 올지를 잘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첫 문장에서는 주어를 확실하게 그 글에서 주제로서 나타내고 싶은 그 단어를 확실하게 말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이 부분 준비했고요. 쓰기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형용사 어떻게 장문할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순서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장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어를 어떻게 시작할지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에 주어를 내가 뭘로 삼을지 잘 생각해 두신 상태에서 또 하나 곁들이자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주어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꽃이 향기롭다 보다는 이 꽃이 향기롭다, 그가 나에게 선물한 꽃이 향기롭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도부사. 형용사 수러 같은 경우에는 정도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도부사 뭐 쓸지 잘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조금 빈약하다 싶을 때 내용을 좀 더 뒤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향이 나왔어요, 여러분. 향 뭡니까? 향기. 향수 할 때 그 향자죠. 그래서 향기롭다, 아주 냄새가 좋다라는 뜻인데, 그림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림이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있는 그림이래요. 그럼 우리 일단 먼저 주어를 뭘로 할까요? 그가 향기롭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 꽃이 향기롭다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다시 꽃이 향기롭다? 꽃? 그러면 화, 한, 향 이렇게 장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어는 항상 명확하게 지칭해 주세요 했으니까 这朵花, 朵 꽃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这朵花 하시거나 这种花 하시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예 주어를 삼아 주시고요. 这朵花很香 정도부사 很 썼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 문장으로는 这朵花很香 으로 먼저 쓸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한다면 这种花 여러분, 저는 양사 쓰실 때 종 쓰시는 거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어떤 주어든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요. 이런 종류의 꽃이 특히나 더 향기로워 해서 정도부사도 特别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를 시키자면 这种花特别香 으로 바꿨고요. 자, 이 문장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선생님, 내용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뒤에 문장을 더 붙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를 기쁘게 만든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해서 원래는 这让我很开心이겠지만 这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바로 让我很开心 하실 수 있겠죠.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본 这种花特别香 이런 종류의 꽃, 이 종류의 꽃이 굉장히 특히나 향기롭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장문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제시어 쫑도 한번 살펴볼게요. 쫑 뭡니까?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살펴보시고 주어를 뭘로 삼을지를 좀 볼게요. 여러 가지가 다 무거울 수 있으니까요. 그림이 여자가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그림이래요. 그러면 주어는 뭘로 한다? 캐리어로 해주셔야 되겠죠. 3급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캐리어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行李箱.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거, 行李箱很重 바로 하지 마시고 이 캐리어가 这个行李箱很重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这个行李箱很重 여기서 살짝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 캐리어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요. 나의 캐리어 我的行李箱 하실 수 있겠고요. 정도부사 살짝 바꿔볼까요? 너무 뭐뭐하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太重了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내용 추가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나의 캐리어가 너무 무거운데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는 표현으로 我的行李箱太重了你能帮我搬一下吗? 여러분, 빤 하면 손 숫자 꼭 빼놓지 마시고요. 옮기다, 운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 나를 도와서 혹시 같이 옮겨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더 붙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어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시어는 레이. 레이 뭡니까? 우리 기초중국어부터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레이라는 표현,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피곤하다라는 이 제시어를 써서 그림은 남자가 하품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어는 아무래도 사람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뭐 나 할 수도 있고요. 그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나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매우 피곤하다. 어떻게 갈까요? 我很累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 요렇게 그 이유를 더 붙여주시는 건 어때요? 앞에 因为뭐뭐 하기 때문에 로 시작해서요. 昨天没睡好 어제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해서 그 결과가 我很累 나는 너무 피곤해. 이렇게 因为를 사용하여 원인을 좀 더 붙여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주어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가 매우 피곤하다 他很累를 쓰고 앞에는 요 단어 잘 알아두세요. 한자도 쉽고요. 看起来라고 했어요. 看起来하면 보아하니, 보기에 어때 보인다. 보아하니 그는 매우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看起来他很累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어는 난이에요. 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요 뜻은 어렵다라는 뜻이지만 우리에겐 매우 익숙한 제시어예요. 어렵다. 자, 그리고 그림은 여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 그림이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주어가 돼야 되겠죠. 해서 이 문제는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문제를 세는 양사는 따오입니다. 해서 这道题很难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시험의 문제가 매우 어려워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겠어요. 해서 这次考试的题很难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제가 추천하는 표현 중에 하나 我觉得라는 표현을 쓰시면 내가 느끼기에 뭐뭐뭐 한 것 같아 라고 서술할 수가 있겠고요. 한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我觉得 내가 느끼기에 这次考试的题都很难都다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간단한 표현들을 조금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문장이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해서 항상 작문하실 때는 먼저 주어, 그리고 주어는 명확하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형용사 수로일 때는 정도부사 뭘로 쓸지 다양하게 너무 헌만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뒤에 나를 뭐뭐하게 만든다 랑 같은 표현이나 아니면 나를 도와서 뭐뭐 해줄 수 있겠니? 你能帮我什么什么吗? 혹은 뭐뭐해 보인다, 어떤 상태인 것 같아 보인다, 看起来를 쓰시거나 마지막으로 내가 느끼기엔 어떠한 것 같아 라고 해서 我觉得를 추가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런 팁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작문할 때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우리 다음 시험 대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요런 포인트들만 잘 기억하셔도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험도 화이팅 하십시오.